안녕하세요. 17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7차 시에서는 유니티의 스크롤 뷰와 동적 UI 구성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찰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유니티 스크롤 뷰를 활용해서 동적인 UI 스크롤 기능을 구현해보고 스크롤 뷰와 프리팹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뷰포트를 효율적으로 설정하고 최적화된 UI의 레이아웃을 구성한 다음에 스크롤 매니저의 스크립트에 대한 기술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크롤 뷰를 사용을 해서 동적인 UI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프리팹 생성 그리고 컨텐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뷰포트와 컨텐츠 영역의 설정의 UI 가시성과 그리고 성능 최적화가 이번 차시의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부분을 잠시 실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하나 리스크롤이라고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씬에 들어갔을 때 여기 씬은 초기에 샘플 씬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살짝 바꾸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리네임하고 스크롤 씬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에 저희는 2D를 눌러서 일반적인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의 화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혹시 여기가 게임 부분이면은 저희는 시뮬레이터 화면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삼성의 갤럭시 S12라는 기기를 일단 샘플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에 이제 빌드 세팅 부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자, 메뉴 찾으시고 빌드 세팅 누르면 자, 저희는 웹GL 해봤었습니다. 그죠?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선택을 하고요. 안드로이드 선택을 하지 않으면 관련 옵션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오픈 다운로드 페이지 해서 자, 플랫폼 설치를 쭉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플랫폼이 스위치 되고 나면 반드시 스위치 플랫폼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은 재시작하는 과정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데이트 부분 있는지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플레이어 세팅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세팅에서는 여러 가지의 속성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플레이어의 이름부터 바꾸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메타플레이스라고 이름을 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네임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메타플레이스 그 다음 이름은 리스크롤 app 어플리케이션 버전은 그대로 0.1로 사용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플레이어 부분이 세팅이 됐으면 아더 세팅 부분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더 세팅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아이덴티피케이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부분에서 자, 패키지 부분에 메타플레이스, 리스크롤 어플리케이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는 버전은 1.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전 코드는 그대로 1로 두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레졸루션 부분입니다. 역시 레졸루션 부분에서 옵션을 조금 찾아야 되고요. 화면의 방향을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아더 세팅 부분 했고요. 레졸루션 앱 프레젠테이션 부분에서 네, 오리엔테이션 부분 보시면 체크 표시하는 부분 찾으셔야 합니다. 네, 오토 로테이션 아니고요. 포트레이트 부분으로 설정해서 세로 모드로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플레이어, 그 다음 프로젝트 세팅 부분이었고요. 실제 저희는 이 부분에 세팅을 한 후에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I 레이아웃 구성과 스크롤 렉 부분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롤 뷰를 사용해서 동쪽 UI 스크롤을 구성을 할 건데요. 데이터를 표시할 아이템은 프리팹을 생성하고 그리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하이어라키 창에서 먼저 UI에서 스크롤 뷰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스크롤 뷰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벌써 스크롤 부분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하이어라키 창에서 계층 구조의 뷰 포트까지 조금 펼쳐 놓은 다음에 단계를 보시면 훨씬 쉬우실 것 같고요. 일단 스크롤 뷰 부분을 먼저 가겠습니다. 스크롤 뷰 부분에서 렉 트랜스폼 크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좀 잘 살펴보시면 먼저 저희는 중앙값의 위치값을 주고요. 그리고 이 화면 전체 삼성 갤럭시에 맞는 사이즈로 스크롤 뷰 부분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 포지션 X와 Y는 일단 0으로 갖다 놓으시고요. 가운데 갖다 놓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 크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왼쪽의 화면 부분에 들어가서 Alt키하고 Shift키를 동시에 한번 눌러볼게요. 이 상태에서 Alt키 누른 화면입니다. Alt키와 Shift키 같이 누르고 오른쪽에 좌측, 우측, 상단까지 화면에 꽉 맞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해상도를 맞추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24시 내에 강의를 하는 부분에서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해상도 부분은 이렇게 맞추는 것까지 하고 다른 기종에 대해서 맞추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심화 학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롤 뷰 크기를 가운데로 설정하고 Shift 키와 Alt 키를 눌러서 확대를 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스펙터 창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오면 호리진과 버티컬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위아래로만 스크롤하는 기능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호리지널 부분은 해제를,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스크롤 뷰포트까지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기 화면 구성하는 부분 조금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컨텐트 영역 설정과 뷰포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 부분은 실제 크기의 가로 부분은 동일하게 설정을 하고요. 높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동쪽으로 설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Shift와 Alt 키를 눌러서 크기 확대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컨텐트 부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트 부분에서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이 영역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시 영역의 중심 위치를 찾기 위해서 Alt Shift 눌러서 가로 방향 크기는 같이 하고요. 여기 좀 줄여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컨텐트 부분이 가로의 너비가 됐으면 위쪽, 네, 위쪽 상단 맨 첫 번째 위치로 올 수 있도록
이동시키면 됩니다. Alt키와 Shift키를 눌렀을 때 화면이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잘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Shift하고 Alt키입니다. 그런 다음에 뷰포트로 한번 다시 가보시면 마스크 컴포넌트가 활성화되어야 보이지 않는 영역의 컨텐츠를 가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스크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UI 버튼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교환에 보시면 역시 하이어라키 창에서 UI 눌러 주시고요. 버튼 눌러서 생성해 볼게요. 버튼. 자, 버튼을 클릭하면 밑에 텍스트 TMP라는 텍스트 부분이 생기고요. 거기 버튼의 이름을 아이템 프리팹으로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버튼 자체의 이름입니다. 리네임 하시고요. 아이템 프리팹. 프리팹은 제목이나 이런 부분 버튼들을 재사용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추가 설정하고 그리고 위치와 크기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나오는 임포트 부분은 에센셜 부분은 설치를 2개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 강의에서 한번 해보았었죠. 자, 이렇게 버튼 부분이 생성이 되고 나면 저희는 버튼의 텍스트 부분을 2개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여기 엑스포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버튼 부분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 저희가 좀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아이템 프리팹에서 UI의 텍스트 메시 프로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결국 아이템 프리팹에는 텍스트가 2개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리스트에서 왼쪽에 교환해서 보시는 것처럼 번호와 타이틀 제목이 보이는 2개의 영역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텍스트 부분 리네임 하시고요. 자, 넘버라고 하고요. 자, 텍스트 메시 프로로 해서 TMP까지 그냥 넣어놓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타이틀입니다. 리네임 하시고 앞부분에 타이틀, 네, 빈 공간 없이 가로 열고 TMP라고 정확하게 2개의 이름을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치와 크기를 잡아야 하는데요. 자, 아이템 프리팹 같은 경우는 버튼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버튼의 사이즈, 크기를 Alt Shift 누르고 가로 방향으로 하고요. 그 다음 위쪽으로 Alt Shift 누르고 맨 위쪽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상단으로 올려놓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나와서 높이 부분은 300 정도로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위드 값이 안 바뀌었네요. 다시요. 위드 값을 300 하고, 네, 잠시만요. 여기 부분 다시 시작. Alt Shift 눌러서 가로를 맞췄다면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Alt 키만 누르고 위로 올릴게요. 자, Alt Shift 키와 Alt 키만 눌렀을 때 다릅니다. 네, 그래서 Alt Shift 눌러서 너비를 맞추고 Alt 키를 눌러서 위쪽으로 가져다 놨어요. 자, 이렇게 위쪽으로 가져다 놓고 높이 부분 300 정도나 너무 클 것 같기도 하고요. 화면 전체 보면서 적절한 계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네, 저희는 여기 300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버튼의 위치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넘버라는 텍스트 부분은 좀 보시면 넘버가 왼쪽, 그 다음 타이틀은 좀 길게 크게 할 예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자, 왼쪽에 넘버 부분을 보시고 텍스트에 있는 부분을 여기를 넘버라고 바뀔게요. 네. 여기 내용은 동적으로 스크립트에서 자동 생성되는 부분을 찾을 거고요. 텍스트 색상 검은색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요. 글자가 너무 작으면 조금 크게 하시면 잘 보일 거예요. 네, 넘버라는 부분이고요.
자, 사이즈를 조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넘버라는 텍스트가 왼쪽에 리스트 크기로 나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조정을 조금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이렇게 일단 적절히 옮기면 네, 여기에서 라이트 부분을 한 800이니까 네, 800 정도로 네, 800 정도로 네, 왼쪽 상단으로 네,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버가 됐고요. 그 다음 자, 타이틀 부분이죠. 그쵸? 타이틀 부분도 역시 글자의 색상이 잘 안 나타나니까 검은색으로 글자 크기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 글씨 크기 45 정도로 좀 크게 보일까요? 그런 다음에 자, 위치 잡겠습니다. 역시 Alt Shift 너비 그죠? 그 다음 높이 300이고요. 여기 부분에서 지금 화면을 조금 옮겨서 작게 만들면 자, 어느 정도까지 맞을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오른쪽 정렬을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포지션 됐고 위드 800 네, 좋습니다. 넘버라는 부분도 잡혔고요. 네, 텍스트 부분 지금 타이틀 부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틀 텍스트 부분이 U 텍스트 중앙 가운데 정렬 높이에도 가운데 그러면 넘버와 뉴 텍스트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 부분을 역시 타이틀이라고 네,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위치 크기 부분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버튼과 그 다음 오브젝트를 만드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렸죠. 여러분들도 여기 위치 잡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실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캔버스 안에 스크롤 뷰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 프리팹 부분은 재사용하고 삭제할 거기 때문에 구조 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템 프리팹을 저희가 프로젝트 창에 에셋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크리에이트 폴더 하나 만들어서요. 프리팹이라고 폴더 이름을 하나 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아이템 부분을 계속 재사용할 거기 때문에 아이템 프리팹 부분을 아래쪽 프로젝트 창으로 내려오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이 프리팹은 헷갈리기 때문에 삭제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에셋에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크리에이트 폴더 자, 스크립트 작성하는 스크립트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빈 폴더 확인 안에 엔터 치시고 스크립트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크롤 매니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 볼 건데요.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 눌러 주시고요. 이름 스크롤 매니저 스크립트입니다. 다시 한번 엔터 치면 비주얼 코드 창이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내용의 교환을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타이핑을 좀 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실습 위주의 내용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자, 코드에 조금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저와 같이 했던 이 20강의가 모두 끝났을 때 스크립트 작성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자신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드 부분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스 프로그램을 스크롤 매니저 소스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스크롤 뷰에서 동적으로 아이템을 생성하고 배치하는 기능인데요. 이 아이템은 지정된 아이템 프리팹을 기반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컨텐트 영역에 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텍스트 메쉬 프로를 사용을 해서 각 아이템의 텍스트를 동적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기본 유니티 기본 네임스페이스와 TM 프로, 텍스트 메쉬 프로 관련 기능의 네임스페이스 사용을 선언을 했고요. 스크롤 아이템으로 사용할 프리팹 부분에 아이템 프리팹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았었죠. 그 다음 스크롤 뷰어에 있는 컨텐츠 영역에 아이템에 배치될 부모 오브젝트이고요. 생성할 아이템 개수는 20개, 그리고 각 아이템의 간격은 10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은 generate scroll 아이템이 함수가 호출이 될 거고요. 컨텐츠 영역에 스크롤 아이템을 생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하는 함수 호출 부분이고요. 만약에 아이템 프리팹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에러 메시지를 주게 될 거고요. 역시 컨텐트 프리팹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알려주고 함수 종료. 컨텐트도 연결되지 않았으면 역시 함수 종료. 자, 저희가 오류가 나타났을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쉽게 알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런 오류 메시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팹의 렉 트랜스폼에서 컴포넌트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해당하는 부분이 없으면 오류 메시지 출력해내는 부분입니다. 프리팹의 높이를 렉 트랜스폼에서 가져오게 되고 컨텐츠의 영역의 높이를 계산하고 아이템 높이와 간격을 가지고 개수에서 마지막 간격을 제외한 크기 설정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아이템의 개수만큼 반복적으로 동적으로 아이템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프리팹을 컨텐츠 영역 자식으로 인스턴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된 아이템의 렉 트랜스폼에 가져와서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각 아이템의 Y축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아까 텍스트 중에서 넘버 tmp라는 이름의 텍스트 메쉬 프로 UI 컴포넌트를 작성을 해 놓았는데요. 거기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와서 각 아이템 번호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텍스트로 표시하게 됩니다. 저희는 자동으로 텍스트 1번부터 시작해서 100개든 1000개든 많이든 숫자를 확장해 가면서 텍스트로 표시할 예정이고요. 또한 그 옆에 타이틀이라고 만들었던 텍스트 메쉬 프로의 텍스트 컴포넌트도 찾아서 각 제목을 텍스트로 표시하면서 타이틀의 1번, 타이틀의 2번, 타이틀의 3번 등으로 타이틀 X 번호 형식으로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결과 화면을 보면은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생성된 스크립트는 저장하시고 프로젝트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크립트를 여기 화면에 뿌릴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작성한 것을 스크롤 뷰의 컴포넌트 쪽으로 스크립트를 넣어주고요. 연결시켜 주고요. 거기 소스 프로그램 보면 저희가 아이템 프리팹 그리고 컨텐트 부분이 있었죠. 아이템 프리팹은 저희가 프리팹에 있었던 텍스트 2개를 연동시켜서 드래그해서 옵션 위쪽에 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컨텐트 부분에 있는 연결 부분, 그죠? 뷰포트인 것을 두 번째 컨텐츠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과 테스트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되면 이렇게 타이틀과 그죠?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지금 20개 정도의 값을 보고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의 값을 한 100개 정도로 바꾸어 볼게요.
자, 실행화면에서는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했고요. 다시 한번, 잠시만요. 이렇게 실행화면에서는 값이 안 바뀌죠, 그쵸? 네, 스탑하고 여기 숫자 100개까지 올리고 다시 플레이. 네, 생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자, 스크롤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여러분이 화면을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마우스로 올리지만 아마 손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올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스크롤 되면서 재사용되는 부분으로 되는 거죠. 네, 이걸 조금 더 최적화하고, 네, 조금 더 정리하는 과정을 다음 차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차시) 학습의 학습 정리입니다. 저희는 스크롤 뷰의 동적 UI 스크롤 기능을 구현해 보았는데요. 프리팹을 사용하면 UI 항목을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뷰포트와 컨텐츠의 적절한 설정 부분은 UI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스크롤 매니저의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데이터 연결하는 부분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17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